자, 여러분, 벌써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지금 하반기 쪽으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오늘 하반기의 첫 번째 수업은 이제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할 내용은 실제 계획 수립이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10초 정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제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 수립에서 이제 계획 수립의 기초, 즉 개념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앞에서 경영층이라고 하는 건 계층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요 계층에 따라서 세우는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유형인지, 그 다음에 계획 수립의 기법들은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마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 기법 중에 하나 이제 목표 관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경영 통제에 대해서는 따로 의미는 없으니까 이 항목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자, 계획 수립. 실제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 계획 수립이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안합니다. 이거 자꾸 이 오타가 이게 나오네. 실제 봤을 때는 계속 봐도 안 보이던데 이렇게 지금 오타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자, 계획 수립이라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결정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미래에 예견되는 다양한 기회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다. 결국은 우리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행동 계획을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로 계획 수립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건 계획 수립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계획이다라는 거죠. 실제 계획 수립을 할 때 여러분 무엇인가 원하는 목표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여러분이 3개월 동안에 내가 성장 프로젝트에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설정이 돼 있다라면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은 계획 수립을 할 거예요. 그럼 계획 수립을 한다라는 건 내가 이걸 달성함에 있어서 혹시 어려운 사항이 무엇인지, 또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내가 다른 자원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이 일정들을 갖다가 짰을 거예요. 이게 자체가 바로 계획 수립이다라는 거죠. 실제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건 조직 활동, 이제 우리가 앞에 이루어지는 조직화라든가 지휘, 통제, 요 모든 앞으로의 활동의 가장 시발점,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다. 이 계획 수립이 없다라면 결국 마지막에 우리 이제 평가나 확인, 피드백, 요 자체가 어려워요. 왜? 기준이 없는데. 결국은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건 이 평가 활동을 위한 어떤 기준의 수립을 하는 거다. 또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하는 실행의 과정에 대한 어떤 방안들을 갖다가 계획 수립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이제 조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 개인도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조직에서의 목표는 뭐 예를 들어 이번 연도에 매출을 갖다가 100억을 달성하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랬을 때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에서는 회사가 가진 자원들을 갖다가 어느 쪽에 투입을 할 거냐, 어떻게 나눌 거냐라고 하는 걸 고민을 합니다. 실제 회사는 한정된 자원이 있어요. 우리가 자원이 풍부하다라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계획 수립 자체도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한정된 자원을 어느 쪽에 투입했을 때 가장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라고 하는 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내가 가진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서 경영의 요소가 있었죠.
이것들이 결국은 자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일적 자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물적 자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략과 정보들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물적 자원에는 우리 이제 공장 설비라는 게 있고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해요. 그랬을 때 이 자본을 어느 쪽에 많이 투입할 거냐, 어떤 사업에 많이 투입할 거냐, 그리고 어떤 그 인적 구성을 어느 쪽에 배분을 할 거냐, 비율을 어느 게 나눌 거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조직화다. 근데 이게 기반이 되는 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 수립해서 그 방안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조직화된 자원들을 이제 방향, 목표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거. 이게 바로 지휘 활동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휘 활동하면 리더십을 많이 얘기하죠. 리더십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게 되는데 이 지휘 활동이 바로 이끌어가는 것. 마찬가지 이끌어가는 것만이냐 그러진 않죠. 이들을 갖다 이끌어가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이들을 갖다가 열심히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는 동기부여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 리더십이라든가 동기부여라고 하는 걸 하는 수단, 바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결국 요 지휘 과정이라고 하는 건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구성원들을 동기부여시키고 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실제 이렇게 자원들을 투자해서 쭉 이끌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갔는데 이미 딱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가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통제 작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제가 3개월 동안 여러분한테 목표를 줬어요.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조직화시키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서 실제 11월 30일이 됐을 때 내가 이걸 이루었는지 못 이뤘는지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걸 이뤄봤으면 아 내가 다음에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나를 갖다가 계획을 세우고 조직 자원을 내가 가진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겠다. 그리고 이것들을 잘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걸 다음에 계획 수립할 때 반영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번에 좀 이게 좀 부족해서 잘 안 됐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 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더 내가 신경을 써서 하겠다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 조직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조직화 활동, 지휘 활동, 통제 활동에 선행되는 관리 활동의 출발점을 우리는 계획 수립이라고 한다. 가장 근본적인 활동이다라는 거죠. 자, 이미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거에는 요 모든 활동의 근본 활동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획 수립은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 많은 걸 이루고 싶다라는 꿈을 계획하기도 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들 해가지고 많이 여러분들 정리를 할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제 수첩에 계속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실제 제 바인더에 보면 제가 앞 페이지에 제가 이루고 싶은 꿈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 놨어요. 여기에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스티커도 붙여 있지만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제 짝꿍에 대한 장점, 왜 이걸 수첩에 만들어 놨냐?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내가 좀 실수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아요. 또 서로 30년이라는 시간을 다른 조건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짝꿍이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조금 이제 좀 뭔가 안 좋을 때 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좀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아, 이 사람도 이런 장점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걸 떠올리다 보면 아, 내가 지금 오히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만 했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짝꿍이 만들어지거든 이런 거 한번 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짝꿍에 대한 장점 50가지 쓰는 거. 실제 내 짝꿍에 대해서 장점 50가지 썼는데 내가 내 거에 대한 장점을 찾으려니까 그렇게는 못 썼던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걸 갖다가 저희는 화장실에 붙여놨었어요. 이제 화장실에 문에다가 딱 붙여놓고 이제 서로의 장점, 상대방의 장점이죠. 내가 쓴 거, 그다음에 내 짝꿍이 쓴 걸 붙여놓다 보니까 화장실에 앉으면서 이걸 계속 읽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은 이런 장점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부가적인 거였고, 지금 이제 저도 이 꿈의 목록이라고 하는 걸, 여기 보니까 91가지 써놨네요. 이렇게 이제 엑셀표로 이렇게 나름대로 써놨어요. 가지고, 우선 건강한 신체 측면에서 운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 한다, 뭐 스키를 탄다, 검도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치료한다, 뭐 산악자전거 대회 나가본다, 뭐 이런 것들 쭉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 스스로의 주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네, 이제 뭐 책을 읽는다 뭐 이런 것들 쭉 내어놨고요. 그 다음에 지적인 영역에서 무엇인가 자격을 배우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 영적 영역에서는 나 자신을 계속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가정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항목도 넣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뒤에 보면 목표 기한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여기 써놨어요. 언제까지, 그리고 내가 중요도가 얼마인지, 달성 여부, 달성 연도는 언젠지라고 하는 걸 세워놨는데,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수업이죠? 세븐앱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자기계발과 리더십이죠. 우리 학교에서는 자기계발과 리더십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요구 항상 하게 하는 과정인데, 이걸 통해서 실제 목표라고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내가 측정할 수 있게끔, 즉, 측정하지 못하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까지라고 하는 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단순히 꿈으로만 남아버린다. 꿈이 목표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목표를 수립할 때, 계획 수립할 때 어떤 목표를 선정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그 다음에 기간을 꼭 언제까지인지를 명심하라. 물론 여러분들 스마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스마트 기법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SMART라고 하는 첫 글자를 만들어서 스마트 기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 설정, 구체화되어야 된다, 달성 가능해야 된다, 측정 가능해야 된다, 내가 끌리는 것이어야 된다, 기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스스로 같은 목표를 세울 때는 꼭 요 구체적인 내용,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해야 된다, 기간이 있어야 된다, 요걸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꼭 요 기간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또 덧붙이면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계획 수립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계획 수립했을 때 계획 수립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제 계획 수립을 했을 때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시간 관리나 이제 계획 수립에 대해서 별로 안 한다. 왜? 괜히 세워놓고 못 지키면 내가 내 스스로가 좀 비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례로 사람들이 이 계획 수립을 할 때, 예를 들어 이제 수첩 같은 거, 여러분은 이제 스마트폰, 핸드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일정 관리, 저도 요 스마트폰의 일정 관리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보면 아마 거기에 이제 일정 관리라고 하는 캘린더, 이 탭이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요 캘린더보다는 제가 요 따로 앱을 갖다 하나 깔아서 이 앱을 갖다가 집사람하고 이제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둘이가 같이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내 일정도 여기다 다 올려놓고 집사람도 자기 이제 일정을 갖다가 여기다 다 올려놔요. 그러면 서로 간에 상대방 일정이 지금 무엇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이들이 좀 어려서 그러면 상대방이 이날 약속을 잡았으면 내가 그날 약속을 웬만하면 피하는 쪽으로, 그리고 만약에 둘이 약속이 겹치게 되면 미리 이제 집에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아이들이 이제 뭐 반가운 아침이나 이런 부분에 대안을 찾는 방법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런 스케줄들, 시간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실제 계획 수립을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계획, 시간 관리적인 측면이죠. 그랬을 때 이 제공하는 이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장점 중에 이제 대표적인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행동의 지침이 되죠. 또 가다가 무슨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우회할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걸 고민하게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획 수립 자체가 없으면 가다가 뭔가 안 돼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실제 우왕좌왕하고 말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내가 목적지가 있으면 이 목적지를 감에 있어서 가다가 장애물이 발생했다. 이걸 어떻게 피해가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걸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서로 간에 이 조정을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내 관리 능력, 스스로에 대한 관리 능력도 키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은 나중에 통제의 기본적인 근거가 돼요. 왜? 계획 수립에서 이만큼을 우리가 달성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됐냐 안 됐냐는 근거가 뭐예요? 결국은 계획 수립에 되어 있던 내용들이겠죠. 자, 이렇게 실제 계획 수립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장점들이 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획 수립이 장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획 수립 괜히 귀찮기만 하고 되지도 못하면 내 스스로가 더 위축된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 이러는데 오히려 그래도 계속 조금씩 아니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게 100% 나를 갖다 그렇게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3개월 목표 설정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만 3%씩만 3%씩만 나를 조금씩 바꿔간다라면 내가 3개월이 되었을 때 1년이 되었을 때 엄청나게 내가 변화되어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거 결국 계획 수립은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계획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계획적이다라고 하는 건 결국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자기 관리를 잘한다. 결국 자기 관리의 약 70%, 80%는 뭐다? 시간 관리다라고 하는 걸 저는 항상 강조를 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삶을 갖다가 이렇게 맞춰 가겠다. 내 시간을 여기에 쏟겠다라고 하는 거죠. 불필요한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거에 시간을 보내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장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간 관리할 때 오해를 안 했으면 좋은 게 이런 이제 수첩 같은 데나 이런 데 할 일을 많이 적어 놓는 거. 이게 시간 관리를 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간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해야 될 일들, 중요한 것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는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지금 학생으로서 해야 되는 거. 집에 자식으로서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걸 내가 지금 해야 될까?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거, 이런 것들을 해야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실제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걸 꼭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계획 수립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 목표라고 하는 게 존재해야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야 그걸 어떻게 갈 건지라고 하는 게 나오지. 가고자 하는 방향,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 게 없는데 어떻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건 방법론적인 문제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가고자 하는 이미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 실제 여기 이제 예를 들어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건 이 목표를 갖다 딱 정리해 놓고
요게 솔직히 2단계부터 요 5단계까지가 계획 수립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데, 하여튼 목표를 갖다 설정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쭉 나열될 거예요. 실제 방법들이 나열될 텐데, 그 방법들을 가지고 쭉 A 방법, B 방법, C 방법, D 방법, 이런 대안들, 각각의 대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이 대안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 여기에 자원을 배분해 줘야 되고,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조건을 분석해요. 그 중에서 이 최저간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하면 이걸 갖다가 이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확인, 평가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계획 수립의 기본적인 단계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층 구조에 따라서 이 계획의 유형이 다르다라고 여러분 얘기했어요. 앞에서 여러분들 계층이라고 하는 것, 조직에서 임원들의 계층, 즉 경영자의 이 구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했었어요. 자, 경영자의 구분, 무엇이 뭐뭐 있죠? 우선 최고 경영층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죠. 최고 경영층. 우리가 이제 CEO를 위시해서 CFO, CHRO 뭐 다 이거 나와 있는 거. 이들이 하는 거는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거냐라고 하는 걸 항상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조직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하지만 조직이 어디로 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이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거는 전략적 계획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단순히 1년, 2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3년, 5년, 10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장기 계획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기 계획, 전술적 계획이라고 하는 건 중간 관리층이에요. 중간 관리자. 이들이 하는 거죠. 자, 중간 관리자가 하는 것으로서 실제 약 1년에서 2년 이 정도, 여기는 이제 3년 이상 정도를 다루고 1년에서 2년 정도를 다룰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계획, 이 각 부서에서 일선 경영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 담당자, 일선 경영층, 과장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당해년도, 1년 이내죠. 당해년도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는 뭐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실제 계획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기, 중기, 단기 계획이라고 하고, 큰 개념으로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 운영 계획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회사에서 이 업무 실제 운영 계획을 세우는 이쪽에서 가장 일선에서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물론 꼭 일선만이 아니라 여기 중간 관리자도 마찬가지죠.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그럴 거예요. 회사의 업무 중에 반복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게 있을 거고, 비반복적인 업무가 있을 거예요. 자, 회사 전체의 업무 중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계속 진행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표준 반복적인 업무, 그래서 정책과 절차라고 하는 걸 만들어줘. 그래서 여기서 인사규정, 즉 무슨 얘기야? 회사 신입사원을 채용부터 해서 쭉 하고 퇴직까지 이들 교육시키고 보상하고 월급 주고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성과 인센티브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중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하나의 매뉴얼화 시킨다. 왜? 계속 그렇게 진행될 거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걸 매뉴얼화 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갖다 인사규정, 인사 절차 이런 걸로 만들어 놓는 거죠. 왜? 반복되니까. 반복되니까. 자, 그 다음에 비반복적인 업무들이 있어요. 실제 비반복적인 업무라고 하는 건 회사의 1년 예산을 짜는 거나 필요에 따라서 TF팀, 태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돼서 무엇인가 새로운 걸 갖다가 새로운 어떤 중요한 안건을, 회사의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팀을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존재하더라. 자, 이런 경우 이제 프로젝트 스케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프로젝트 스케줄 같은 경우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1년에 쓸 비용을 갖다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회사의 예산을 어떻게 배분해서 나갈 것인지, 급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것인지, 배당을 얼마나 줄 것인지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또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예산은 그러면 매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처럼 반복적인 업무에 들어가야지 않나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아까 프로젝트 팀, TF팀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없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예산은 매년 이거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 작년의 예산 규모와 올해의 예산 규모가 달라요. 또 작년에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와 올해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가 달라요. 이런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반복적인 업무에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층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했잖아요. 장기 계획, 중기 계획, 단기 계획. 즉 최고 경영자, 중간 관리자, 일선 관리자가 담당한다. 기간적 범위로는 3년, 5년 이상, 1, 2년, 1년 이하. 그래서 이들을 전략적 계획, 전술적 계획, 그다음 운영적 계획이라고 실제 이제 실천 계획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전략적 계획이라고 하는 건 경쟁 관계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건 이 경쟁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경쟁 상대가 없으면 전략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요 챕터 끝나고 다음 챕터에서 다룰 내용이 바로 전략적 그 경영이라고 하는 걸 다루게 될 텐데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텐데 전략이라고 하는 건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경쟁자보다 내가 더 나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방법을 얘기한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전술이라고 하는 건 각각의 이 항목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겨내는 것. 이런 전술적, 이제 전략보다는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투를 많이 얘기합니다. 원래 이 용어 자체도 전쟁, 군대에서 들어온 용어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싸웠을 때 이 전쟁에서 이기는 건 전략적 싸움이라 그러고요. 전략적 이제 승리, 이겼다라면. 그 다음에 이 두 나라가 싸우면서 각각의 전투, 소규모들의 전투가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부대 간에. 요런 걸 갖다 작은 단위를 갖다 전술이라고 합니다. 전술적 계획 혹은 전술적 승리, 거기서 이겼을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운영이라고 하는 건 그 각각의 내부, 부대 내부를 갖다 어떻게 운영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재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마케팅 계획, 인적장 각각의 부서에서 자신들의 이 계획들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전략과 전술을 갖다가 표현한 게 이 그림, 이거 이제 그 종이 비행기. 즉 전략이라고 하는 걸 나아갈 방향으로 잡고요. 전술이라고 하는 건 이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구, 이런 것들, 날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즉, 회사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방향이라면 전략이, 그걸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 수단들이 바로 전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단들이 움직여지는, 이게 서로 이제 톱니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잖아요. 요 톱니가 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운영 계획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반복적인 업무를 우리는 표준 계획이라고 했어요. 즉, 표준화된 어떤 계획을 설정해 놓고 그대로 반복해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그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특정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행동의 광범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미 설정해 놓는 거, 인사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제 우리 인사규정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절차 규칙이라고 하는 거죠.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매뉴얼화 시킨 거,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희롱 문제가 한 회사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이제 성희롱 그 예방을 위해서 회사에서 이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직원들을 하나씩 만들어 놓기도 해요. 직원들한테 이제 그래도 그 좀 공정하다라고, 저 사람이 공정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에서 이 사람이 이제 회사의 근로에 대한 어떤 어려움, 고충 이런 걸 처리할 수 있는 고충 상담원,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랬을 때 성희롱 피해자가 그 사람한테 가서 이제 내가 이런 피해를 당했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조용히 그 비밀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 얘기를 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처리를 하기 위한 방안. 그래서 이 피해자를 상담하고 가해자 또 상담해서 어떻게 이걸 처리하면 좋을지 이제 회사에 보고를 하죠. 그럼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그 사건 조사위원회를 갖다 열어서 내용을 조사하고 인사위원회에 그걸 갖다 통보해서 그거에 대한 인사 이제 제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이제 매뉴얼화 시킨 게 바로 이런 절차, 규칙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것이고, 비반복적인 것에는 예산, 그 다음에 프로젝트 스케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실제 예산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마다 반복이 돼요. 예산 배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 해마다 반복이 된다. 그런데 왜 이게 반복이 안 들어가고 이 비반복적인 업무에 들어가 있느냐? 이거는 실제 예산이라고 하는 배분이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필요한 부서, 그 다음에 그 양이 다루는 양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번에 예산을 갖다가 작년에는 900억 갖고 했는데 200은 1000억 갖고 하겠다. 이 예산의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그 해마다의 일회성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프로젝트 어떤 특정한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TF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TF팀이 달성해야 되는 특정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아니면 회사의 경영진이 이 문제는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조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건지 이런 경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젝트를 갖다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 영역이라는 걸로 발주를 하죠. 예를 들어 전주시에서 어떤 마을을 갖다가 좀 도시 재생을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아예 그 용역 자체로, 즉 연구 집단에게 용역을 줘서 거기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프로젝트 팀은 그걸 필요로 할 때 뭉쳐서 일을 하고 끝나면 없어져요, 회사에서. 실제 여러분 조직화에서도 이제 나중에 조직 구조에서 얘기하겠지만, 회사원들이 각각 지금 현재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프로젝트 팀에 차출돼서 따로 또 그 업무를 하고 그거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 이런 경우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계획 수립의 기법, 여러분들 계획 수립의 기법부터는 좀 끊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나가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끊었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